7월의 햇살이 아스팔트를 녹이던 어느 평일 오후, 조용하기로 소문난 소도시의 오래된 연립주택 골목에서 한 통의 전화가 접수됩니다. 지역 경찰서의 신고 접수 전화였습니다. 사람이 안 움직여요. 며칠째 인기척이 없고 냄새가 너무 심해요. 신고자는 같은 층에 사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이웃과 말을 섞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그 골목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런 목소리로 신고를 하다니요. 경찰은 즉시 출동을 결정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주민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름 오후의 무더위 속에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3층짜리 연립주택의 2층 끝방. 그곳이 문제의 집이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는데도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관 옆에 우편함을 보면 이야기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편함에는 신문 광고지와 배달 전단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며칠 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을 보면 최소 이틀 이상, 어쩌면 일주일 이상을 수집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을 매일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아보고도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동네에서 종종 일어나니까요. 집 앞에 계단에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한여름이라 밖에 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찰이 다가가자 냄새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살아있는 집이라기엔 너무 고요했습니다. 너무 침묵했습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것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경찰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신고자의 동의하에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더욱 진한 냄새가 밀려나왔습니다. 부패의 냄새. 죽음의 냄새. 그 냄새 속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고 몇십 시간이고 혼자 그 집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자 후텁지근한 공기와 함께 오래 방치된 공간 특유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부패의 냄새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던 사람. 그의 이름은 김정호, 당시 나이 68세였습니다. 30년을 버스 기사로 일한 후 작년에 은퇴한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연립주택의 2층 끝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한 사람의 비극적인 최후를 목격하게 됩니다. 몸은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목재처럼 수분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영양 부족이었을까요? 경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의료진의 몫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몇 개일까요? 세어보려 해도 너무 많아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을 버텨낸 것일까요? 한 주를 버텨낸 것일까요? 빈 물병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김정우가 마지막으로 먹고 마신 것들이었습니다. 전기장판. 7월의 한여름에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약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감기에 걸렸나? 아니면 다른 병이 있었나?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이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그분의 몸에서 나는 냄새로 보아 최소 사흘 이상은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 부패 속도가 빨랐을 겁니다. 사흘, 96시간, 5760분. 그 시간 동안 누군가 기억했을까요? 누군가 찾아왔을까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을까요? 버스 기사 김정호는 은퇴 후 1년이 채 못 되어 이 연립주택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거처가 될 줄 알았을까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인근 주민들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잘 몰랐어요. 조용한 분이었거든요. 본 적은 있는데 말을 걸 기회가 없었어요. 아, 그런 분이 계셨나요? 그렇게 우리는 잊혀집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혼자 떠납니다.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김정호는 여전히 전기장판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병원으로 옮겨진 김정호. 의사는 그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심각한 탈수증, 영양 부족, 그리고 오래된 폐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돌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컵라면과 물로만 버텨낸 며칠. 며칠이 아니라 아마도 더 길었을 것입니다. 한 주일? 열흘?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시신이 말해줄 뿐입니다. 정호 씨는 원래 이웃들에게 인사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로 일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매일 같은 노선을 다니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던 사람.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산책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굳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제일이지라며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동네 슈퍼 앞 평상에서는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호 씨가 꽤 유명했습니다. 장기를 잘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누구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호 씨는 정말 팔방미인이야. 저런 친구가 있으면 동네가 밝아진다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자주, 그리고 점점 오래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이웃들이 걱정했습니다. 정호 씨 요즘 안 보이던데 괜찮으세요? 그럴 때마다 정호 씨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 그냥 요즘 피곤해서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안 좋다고 말하지 않으니 괜찮은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이미 문제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가 사라지기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이미 진단받은 질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약을 끊으셨어요? 의료진의 질문에 그의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남에게 폐 끼치기 싫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면 가족들이 데려다 줘야 하고 번거로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기 싫다는 말. 이것은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깊은 책임감입니다. 독립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고독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의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시집을 가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바쁜 시대. 부모님께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자신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호 씨는 점점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갔습니다. 요즘은 사람들하고 섞이는 게 피곤해.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산책을 그만두었습니다. 장기도 두지 않았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며칠 동안 안 보였습니다. 그 다음엔 2주일. 그 다음엔 한 달. 그렇게 우리는 잊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 요즘 안 보이네 정도의 생각으로. 하지만 정호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신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약을 끊었으니까요. 질병은 진행됐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했던 그 고독이 결국 어떤 모양으로 끝났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68세의 김정호. 그의 생활을 추적해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로부터 단절되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락수단입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이미 2년 전에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월 요금이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연 5만 원도 안 되는 금액. 하지만 그것이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은행 계좌. 국가에서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흔적입니다. 그의 계좌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 정기적으로 입금되었고 그 외의 거래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슈퍼에서 외상을 받아 생활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시점부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병원 기록. 의료 시스템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그의 마지막 병원 방문은 2년 가까이 전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처방받던 병원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왜 추적하지 않았을까요?
체계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을까요? 이웃들의 증언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노인 혼자 살면 다 그런 줄 알았죠. 조용히 계신 분이 많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자기합리화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흔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괜히 참견하면 싫어할까 봐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개입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채지 않는 척하는 것이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있었지만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형제들과는 오래전부터 왕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한국 가족 문화에서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형제들과도 멀어지고 결국 혼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정호 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컵라면, 용기와 빈물병뿐이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최근 수개월간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달에는 최소 수준이었습니다. 전기장판만 켜두고 불을 끄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 기록도 명확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입금되었지만 인출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미스터리입니다. 혹은 차용금으로 근근히 연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고립의 극단적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개월, 수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혹은 보고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의 추정은 명확했습니다. 환자는 최소 열흘 이상, 어쩌면 15일 이상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학자의 보고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첫째 날, 정호 씨는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혈당? 뇌졸중? 감염? 정확한 원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 날부터 5일째, 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거실에는 물병이 몇 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혹은 몽롱한 상태였을까요?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그 환자는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배설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법의학자의 이 말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그런 목소리로 벽을 두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연립주택입니다. 벽 너머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옆방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 위층에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혹은 주변의 물건으로 벽을 두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콕콕콕. 도움을 청하는 신호처럼.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후 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옆방의 주민은 그 기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늙은 할아버지가 자다가 신음하는 소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신음. 그것이 도움을 청하는 마지막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층의 주민은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그 기간에 특별한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했습니다. 언제쯤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 그것이 누군가를 위협했을까요? 아니면 혐오감을 주었을까요? 그 냄새로 인해 누군가는 창문을 더 열었고 외출 시간을 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한 주민들의 대답은 일관되었습니다. 신고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까진 냄새 가지고 경찰을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불편했지만 말이죠. 그 말이죠 뒤에는 뭔가가 숨어 있습니다. 관심 부족? 무관심? 혹은 의도적인 외면? 의료진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약 닷새 안에 발견되었다면 생존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열흘 안에 발견되었다면
후유증이 있더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흘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범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정호 씨의 의식은 이미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액을 투여했고 감염 치료를 시작했고 영양 공급을 급속도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열흘을 버틴 신체에는 말입니다. 사흘 뒤 정호 씨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명확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한 합병증, 폐렴, 다발성 장기 부전. 다시 말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종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는 한 장짜리 보고서였습니다. 범죄 혐의 없음. 이웃이 신고했습니다.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투극물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고 사기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결론 지었습니다. 이것은 코독사일 뿐이다. 범죄가 아니다. 법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도 책임이 없었을까요? 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딸은 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은 몇 년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책임이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부모를 돌볼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먼 거리에 사는 자식들. 그들도 생존 투쟁 중입니다.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이웃들은? 옆방의 주민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래층의 주민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싫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했을 때를 정당화합니다.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것은 때로 동료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됩니다. 이 동네에는 또 다른 노인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그들도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정호 씨의 장례식에는 몇 명이 왔을까요? 공식 통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동네 슈퍼 앞 평상의 장기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정호 씨의 자리가 없습니다. 경찰의 최종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건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를 종료합니다. 법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함께 저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던 정호 씨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음으로써, 냄새를 맡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말입니다. 68세의 김정호. 그는 이제 통계 속의 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2023년 고독사 사례 중 한 건. 하지만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로 30년을 일했던 사람. 장기를 좋아했던 사람. 매일 산책을 하던 사람. 그가 죽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정호 씨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뉴스 한 줄로 끝났습니다. 경주 시내 연립주택에서 독거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다. 경찰 범죄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신문사 기사 중에서도 지역 섹션 하단에 배치된 한 줄의 기사. 많은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읽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에는 수많은 신호와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째 닫힌 문. 7월의 한여름 그 연립주택의 한 방은 계속해서 닫혀 있었습니다. 통풍도 되지 않는 창문.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공간.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쌓인 우편물. 우편함에 든 광고지들은 흘러간 시간을 세워주는 시계였습니다. 매일매일 배달원은 그 우편함에 종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집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 정호 씨는 처음에는 매일 산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음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은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그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도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열흘. 그것은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정도는 이웃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바쁘면 집에만 있으면 외출 시간이 다르면 말입니다. 하지만 열흘은 다릅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그 기간 동안 정호 씨의 방문을 드나드는 누군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달원도 방문자도 누구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고립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만 안부를 물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옆집의 주민이 요즘 안 보이시더니 괜찮으세요? 라고 한 번만 물었다면? 만약 슈퍼 앞 평상의 어르신들 중 누군가가 정호 씨 요즘 뭐 하시는가? 라고 한 번만 물었다면? 만약 동네 이장이나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한 번만 방문했다면? 법의학자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닷새 안에 발견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닷새입니다. 5일, 120시간. 우리는 그 정도의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을까요? 이 사건은 김정호라는 한 노인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책임. 그것은 이웃으로서의 책임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혼자 사는 이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안부. 김정호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김정호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68세의 김정호 씨 사건.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법은 범죄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은 다릅니다. 양심은 다릅니다. 그리고 다음 정호 씨를 만들지 않을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옆집은 요즘 어떨까요? 혹시 당신이 아는 혼자 사는 사람은 괜찮을까요? 우리가 한 번만 물었다면, 한 번만 확인했다면, 한 번만 신경 썼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혼자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들의 이름은 통계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는 뉴스 한 줄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번만 관심을 가진다면 다음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보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건 그날 이후는 범죄 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묻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건의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의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